안녕하세요.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여자예요. 아직은 30대 초반이라서 좀 여유가 있다 해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옛날처럼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행복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혼자 살아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솔로 라이프를 즐기지만 한때는 그래도 결혼까지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직장을 처음 다닐 때였어요. 이제 막 취직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도 이제 슬슬 남친 사귈 때가 되지 않았나? 전 대학교 때 하도 연애를 많이 했고 해서 거기에 현증을 많이 난 상황이어서 됐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괜찮은 남자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야야, 네 대학 때 만난 남자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나름 괜찮은 직장에 매너도 좋아. 집에 돈도 많고 그래. 처음에는 전 됐다며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하도 옆에서 권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며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죠. 그냥 좀 데이트 즐기다가 말아야지 했는데 보니까 진짜 너무 잘생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보다 3살이 많아서 늙을 줄 알았는데 웬걸 왠지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정도로 동안이었어요. 전 그런 사람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콩닥거렸죠.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번 소개팅에 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상당히 직장도 근사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정말이지 목소리가 너무 상냥하고 여자의 마음을 울리는 정도로 좋았어요. 왜 남자의 진지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겸비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정말이지 그렇게 잘생긴 사람한테 들으니 제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게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자기가 아는 맛집이 있다며 가는데 파스타집이었는데 정말이지 제 스타일에도 맞아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지인분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서 취향이 어떤가 하며 신중하게 골랐어요. 확실히 조용하면서도 오순도순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분위기 좋아하시죠? 진짜 처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놀라면서도 때로는 왠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계속 데이트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할 예비 신랑이에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여행도 가게 되었는데 그날 하도 바빠서 연차를 맞춰서 쓰기가 힘들어서 겨우겨우 여행을 하는 거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서로 즐겁게 수다를 떨다가 라디오에서 어느 사람이 여자를 가둬서 각종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전 그거를 듣고 어쩜 저럴 수 있냐라고 예비신랑을 쳐다봤는데 그렇지.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라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근데 왜 저리 식은땀을 흘리나 하며 그동안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즐기며 밤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신랑이 집에 여동생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동생이 말이지 정말 아주 예뻐서 남자애들이 줄을 서고 난리도 아니었지. 라며 유난히 여동생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빠가 있는데 그렇게 저를 자랑을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칭찬에 인색했는데 말이죠. 전 그냥 남매 사이가 좋은가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예비 신랑의 여동생을 만났는데 정말이지 예뻤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예비 신랑이 불렀는데 예쁜데 상당히 조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부터 조용한가 했는데 왜인지 자꾸 오빠인 예비 신랑의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꽉 잡혀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 오빠는 서로 티격태격하거든요. 그렇게 여동생 분하고 만나고는 친하게 지낼 거라고 서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자주는 못 보는 거예요. 언니, 나 좀 바빠서 미안해. 그러다가 어쩌다 만나면 항상 예비 신랑의 여동생은 언제나 어깨가 축 처지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리 축 처지고 사냐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요. 라며 슬픈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여자의 감으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렇게 입을 안 열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놀고 관계가 좋아서 이 정도는 언젠가는 결혼하면 마음이 놓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비 신랑이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저희 둘 보고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하며 침이 마를 정도였어요. 제 부모님은 예비 신랑 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저보고 행복하라고 말했고 시부모님도 그동안 혼자 총각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다며 걱정을 했는데 저를 보더니 다행이다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잘 드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잘 잡으며 결혼할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예비 신랑이 회사에 잔업이 있다며 바쁘다고 해서 심심해 있었는데 여동생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만나자고 해서 웬일인가 싶어서 만났어요. 그렇게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 오빠랑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며 제가 물었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실은 자기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건 오빠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이랬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들었을 무렵부터 예비 신랑의 행동이 이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속옷 몇 장씩 사라지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예비 신랑 방에 한번 방문을 해서 속옷이 있나 했더니 글쎄 옷장에 상자가 있어서 봤는데 자기 속옷이 여러 벌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며 말했는데 그 앞에 예비 신랑이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은 안 계시고 예비 신랑은 친구랑 논다며 밖에 나간 상태였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예비 신랑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니까 갑자기 힘으로 자신을 제압을 하더니 옷을 마구 벗기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단 혹시나 해서 성기 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는다며 사진을 막 찍고는 이런 거 누설하면 사이트에 뿌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위 성노예 생활을 이어졌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고문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증거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알았다며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도 대단하다고 다독였죠. 네, 그토록 자상한 예비 신랑이자 곧 평생을 결혼해서 살 사람이었는데 이런 악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용서할 수가 없겠죠? 자칫하면 저도 그 꼴이 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견례 날에 끝장을 내본다며 마음을 먹었죠. 시부모님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 자식이 당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상견례가 있는 날에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와 예비 신랑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미리 친구한테 부탁해서 은신처도 마련한 상태라 미리 짐을 싸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상견례처럼 보내다가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며 보여줄 게 있다며 말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는 영상을 틀었어요. 네,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처음에는 다들 데이트했던 순간들을 기록했나 싶었는데 예비 신랑의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자 다들 얼굴이 굳더라고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어째서 저런 파렴치렴한 짓을 하냐며 목덜미를 잡았고 어머니는 어찌 그러냐며 한탄을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가만히 그대로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내가 다 부끄럽다며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으로 예비 신랑을 때리고 있었죠. 하도 난리가 나니까 직원들이 와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예비 신랑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며 여동생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니까 제가 다가가서 남자의 그곳을 걷어찼고 그 다음 의자를 들어서 마구 때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미리 틀어놓은 영상통화로 여동생한테 보여주었죠. 봐, 이게 여자의 복수야.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보호해줄 테니까 이제 안심해. 하며 부모님을 데리고 나갔죠. 참고로 그때 오빠가 갑자기 출장을 가서 못 왔었는데 왔었으면 아마 예비 신랑은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고 격투기 쪽으로 취미를 삼고 있어서 그 점이 참 아쉬웠네요. 제 첫 상견례가 그렇게 개판으로 변했지만 앞으로는 평생 할 개판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나았죠. 그 뒤로 소식을 들으니 예비 신랑은 집에서 쫓겨났고 시부모님들은 여동생한테 찾아가 그동안 미안하다며 이제부터 보호해준다며 위로를 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여동생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고 요즘은 자기한테 남친이 생겼는데 곧 결혼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내 결혼을 망쳤지만 그래도 여동생의 결혼 소식에는 마냥 나쁘지는 않았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어떠셨나요? 전 그동안 여동생 사건 때문에 패닉에 시달리다가 겨우 말한 건데 다들 공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 마무리하며 이만 마칠게요.